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6일 오후 3시 44분입니다. 2013년에 이 애국 인사들 교류회에서 당시 고영주 변호사가 자신의 수사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씨는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덮여져 있다가 고영주 변호사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임명된 이후에 갑자기 좌파들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고발이 되어 가지고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다가 오늘 대법원 3부 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파기환송하면은 2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는데 이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이므로 사실상 무죄가 확정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한국 언론 사상 그리고 특히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중요한 재판입니다. 여기에 한 이정표가 될 만한 판례를 남긴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공산주의자 발언은 고영주 전 이사장이 자신의 경험, 이건 수사 경험입니다. 수사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인 문재인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 등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면서 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가 2심에서 이게 유죄로 바뀐 사건인데 이걸 다시 대법원이 바로 잡은 셈입니다. 앞서 2심은 공산주의자 발언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의견 표명이다. 더구나 대통령 자리, 이 발언이 나왔을 때는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낙선된 직후였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이란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신분이 공적 인물이므로 그 공적 인물의 이념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논의가 되어야 하고 이것은 토론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형사사건으로 다루면 안 된다는 게 이 판결의 대원칙이고 이것은 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여러 번 그 원칙이 인정된 판례로서 확립된 원칙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 2심 유죄 판결을 받자마자 고영주 변호사가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대법원에 올라가면 반드시 깨진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오늘 좀 충격을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400여 명이 모인 애국시민 사회진정 신년 할애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불임사건을 수사했다. 불임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 변호사였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문 후보는 불임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체제 전복을 위한 활동을 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을 변호하면서 그들과 동조하여 그들과 동일하게 체제 전복과 헌법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활동인 공산주의 활동 내지 공산주의 활동을 해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임사건은 1981년 9월 부산 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22명이 체포되어 기소된 사건인데 당시 19명이 기소되어 법원에서 최고 징역 7년형까지 선고받았고 이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2014년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는데 문 대통령은 불임사건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고
고 전 이사장은 불임 사건 수사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기 전에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2017년 7월 검찰의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입니다. 또 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결정 안 하고 미루고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2달 이후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더랬습니다. 2018년 8월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이 아주 근사했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평가한 여러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그에 기초해 문 대통령에 대해 본인만의 진단을 내린 것이다.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면서 공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표현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크고 이 공적인 존재가 클수록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의혹이 있다면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이념 전쟁을 하고 있고 적과 대치하고 있는 준전시 상태이므로 군 통수권자를 겸하는 대통령의 사상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어떤 제한도 없이 철저하게 검증되고 비판되고 거기에 대한 반론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고소, 고발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법보다는 언론 자유의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하는 아주 이게 높은 수준의 판결문이었습니다. 1심 판결문은. 그런데 작년 8월 2심은 공산주의자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구체화된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면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더랬습니다. 불임사건, 그 사건에는 문재인이가 변호사였던 적은 없고 재심사건에서 변호사였는데 마치 최초 사건에서 변호사인 것처럼 고영주 전 이사장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명예훼손이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런 말도 또 덧붙였습니다.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아주 근사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법적 논리는 이미 전광훈 목사에 대한 무죄 판결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공개석상에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면서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한 게 이게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1심에서 이건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간첩, 공산주의자 이런 표현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민주투사로 위장한 간첩이나 공산주의자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비행기의 조종실에 들어가서 조종관을 잡고 남쪽으로 날아가야 할 비행기를 북쪽으로 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참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사상과 이념에 대해서는 그 어떤 유보 없이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위가 높은 사람, 즉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는 이 사상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주장입니다. 간첩 그리고 공산주의자, 왜 나는 간첩으로 보고 공산주의자로 보느냐, 그 근거를 합리적으로 제시하면은 이게 죄가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면은 대한민국이 공산화 안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언론인이 세운 나라입니다. 즉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 일간지의 사장이었고 감옥에 가서도 논설을 쓴 주필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 자유를 거의 마음껏 보장한 분입니다.
이분이 언론인 출신 대통령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6.25 전쟁 중에도 언론 검열을 못하게 했습니다. 군인들이 신문 기사를 보고 이건 빼라, 이거는 크게 키워라, 이렇게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자가 싸우는 이유가 뭐냐? 언론의 자유 같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데, 우리가 공산주의자와 싸운다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 언론 자유를 파괴하면은 그 이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여러 위기에 있지만 그래도 언론이 살아있으므로 이 정도의 정권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오늘 판례로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언론 입국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요새 언론인, 기자들 기레기라고 욕도 먹고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문명 발전의 주역은 제가 보기에는 언론인, 기업인, 군인, 기술자 이런 분들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